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7일 아침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요 첫 번째 뉴스는요 쿠키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인데요. 조사 기일은 10월 23일에서 24일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 조사 내용인데요. 대장동 파급 영향이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상 대결을 보면요. 이재명이는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무조건 진다. 그래서 그 편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34.7, 홍준표가 51.7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38.2, 윤석열 46.7 편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2주 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야 대선 후보를 모두 쭉 세워놓고 보면요. 윤석열 1등, 이재명 2등, 홍준표 3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 31.2, 그리고 이재명이는 29.8, 홍준표는 18.1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석열의 경우에 민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야권 우리 국민의힘 플러스 야권 범보수 야권 쭉 늘어놓고 보면요. 윤석열이 1등입니다. 34.8, 홍준표 33.0.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1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유승민이가 9.5, 안철수가 2.4, 원희룡이 3.1입니다. 그리고 당심을 보면요. 윤석열이 46.2, 홍준표 33.1. 그래서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앞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더라도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53.2, 그 다음에 34.3입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당심이라고 말씀드린 거기는, 당심이라기보다도요, 보수 전체를 놓고 보면, 보수층으로만 받는 지지율이 윤석열이 46.2,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국민의힘 지지층, 이게 당심이겠죠. 53.2. 그래서 민심보다 보수층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올라갈수록 윤석열이는 계속 올라가요. 예,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상 대결을 보면요. 이재명이 34.7, 홍준표가 51.7입니다. 이거를 분석해 보면 2주 전 대비해서 2.7의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2주 만에 17%로 거의 5%포인트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 결국 대장동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46.7대 38.2거든요. 지난 2주 전에 5.9% 차이 있었는데 이것이 8.5%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의혹, 굉장히 의혹이 짙어진다. 이것이 59.9%예요. 그리고 의혹이 해소됐다. 21.9%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59.9%. 이것이 이재명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보는요, 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38.9에서 43.9로 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9.1에서 33.6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화 이 발언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의 미화 발언, 진의가 잘못됐다. 진의가 왜곡됐다. 이건 실수다라는 것은 37.9%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해명을 믿는 것은 37.9%밖에 되지 않는데 윤 후보의 역사인식에 큰 잘못이 있다. 이것이 49.4%로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체적인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을 보면요. 윤석열이 31.2고 이재명이가 29.8 그리고 홍준표가 18.1입니다. 유승민이가 3.3, 안철수 2.0, 원희룡 3.0, 심상정 3.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분석해 보면 윤석열이 2등인 이재명보다
3%포인트 정도나 앞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재명이 먼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29.8인데, 10월 둘째 주 28%보다는 1.8%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전 설문 대상에 포함되었던 이낙연, 추미애,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잖아요. 이걸 보면 탈락자들의 지지를 아직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이가 16.2, 추미애가 2.3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18%의 지지율이 아직도 이재명한테는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 이게 돌아오면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요, 10월 둘째 주에서 63.1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74.6, 그래서 한 11% 정도가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이전에 여러 조사들을 보면 이낙연 지지층이 한 13, 4%만이 이재명한테 간다, 이런 조사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프로포인트만 이재명한테로 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의 경우에는요, 지난 둘째 주 조사에서 27.4%인데 이번에 31.2로 반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반등한 것은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 미화 발언으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들이 상당히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제 왜냐면 11월 5일이니까요. 내주에 경선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선이 막바지 국면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속력이 윤 후보 쪽으로 지금 모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TK 지역에서 많이 올랐어요. 32.5에서 10.9%포인트나 올라서 43.4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신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요, 18.8에서 18.1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28.8, 뭐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3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7.6, 그리고 40대, 50대는 이재명입니다. 40대 50.8, 50대 35.7,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예요. 60대가 54.1, 70대가 46.4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뭐 당연히 호남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또 경기 인천에서도 이재명이가 약간 앞섭니다. 호남은 뭐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TK 지역에서 43.4, 그 다음에 충청에서가 41.9, 강원에서가 41.7, 그리고 서울에서도요,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29.5 대 24.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부울경 PK에서 27.9,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28.5보다 다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밀려요. 그리고 TK 지역에서는요, 윤석열이 43.3이고 홍준표는 28.3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성향별로 분석해보면 중도 성향에서는 윤석열이가 제일 앞서요. 30.9, 이재명은 26.3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중도율이 19.2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에서는요, 당연히 이재명 55.2, 윤석열은 16%입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을 보면 윤석열은 43.5, 그 다음에 홍이 26.0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전체 여야 후보를 쭉 늘어놨을 때의 지지율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당별 보면요,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의 74.6, 열린민주당의 80.6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윤석열은 53.0, 그리고 홍준표는 31.3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가 최종 경선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만 보더라도 홍준표와 31.3 대 53.0, 이거 뭐 거의 20% 차이가 나잖아요. 지지율을 보면 이 20%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그런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21.7%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이거를 과연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경우에는요,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
60.7%가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는 2.2%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정의당 지지층의 34.2%는 심상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층 안에서도 사실상은 윤석열 후보를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매우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쭉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 8월 이후로 보면요. 최저 26%에서 최고 31%, 현 시점에서 최고점을 딱 찍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은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24%에서 30%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저 12%에서 지금 19%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18%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 급상승이 없다. 이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대통령 후보의 비호감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이 33.6으로 2등입니다. 이재명이 43.9로 1등이고 홍준표 나머지는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비호감도 제일 높은 사람은 이재명 43.9, 윤석열 33.6, 홍준표가 4.5, 유승민 4.7, 안철수 2.7, 원희룡 1.5, 심상정 4.7입니다. 그래서 이 추이 여러분들께서 이 두 명밖에 없는데 이재명과 그 다음에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범야권 후보의 이 경쟁력을 보면요. 윤석열 1등입니다. 34.8, 홍준표가 2등 33.0이고요.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윤석열은 46.2고 홍준표가 33.0. 그래서 보수 계층에서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윤석열이가 13% 정도 앞선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안으로만 딱 더 좁혀서 보면 윤석열이가 53.2고요. 그리고 홍준표가 34예요. 그래서 18.8%의 차이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반 민심에서는 34.8 대 34.0이니까 윤석열이 1.8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당심에서는 무려 18.8%가 윤석열이 앞서고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그래서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앞서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상당한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윤 후보와 그 다음에 다른 홍준표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윤석열은 2주 전에 비해서 1.2%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34.3에서 33.0으로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54.5에서 53.2로 1.3이 떨어졌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요, 2주 전에 34.4에서 18.8로 34.4를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 후보에게 18.8%가 앞섰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 성향을 보면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46.2, 그리고 홍 후보가 33.0이고요.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35.0, 홍 후보가 33.1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에서는요, 홍준표가 32.8, 윤석열은 20.1입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표, 여기에서 12% 정도로 홍준표가 앞서요. 예. 그리고 연령별 조사했을 때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요. 윤석열은 60대 이상, 그 다음에 3배 정도로 홍준표보다 앞서요. 60대에서 54.6인데 홍준표는 18.5입니다. 70대에서도 윤석열이 44.4인데 홍준표가 20.8, 2배 앞섭니다. 대신에요, 20대, 30대에서는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요. 20대는 40.3대, 윤석열은 28.1. 30대 홍준표가 44.7인데 윤석열은 25.1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요, 접전이에요. 홍준표가 33.6, 윤석열은 32.0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요, 윤 후보가 강원, 제주, 충청, DK에서 앞서고 있고요. 홍준표는 PK에서만 윤 후보를 앞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홍준표가 근소하게 앞서요. 33.1대, 윤석열은 31.3입니다. 경기 인천도 홍준표가 다소 앞서요. 35.8대, 윤석열은 33.3. 호남에서는요,
홍준표가 조금 더 많이 차이 나요. 27.9 대 22.4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상 대결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가 51.7, 이재명이 34.7이고요. 윤석열 46.7, 이재명이 38.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 교체에 관해서는요. 교체 좋다 60.0, 아니다 정권 유지다 33.4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 감사가 필요하다. 의혹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게 59.9, 아니다 의혹 해소됐다 21.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대통령의 미화 발언, 진위가 왜곡됐다가 37.9, 그릇된 역사인식이다가 49.4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35.4, 부정평가율이 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43.2, 민주당이 26.9입니다. 17% 차이가 나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17%나 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긍부정평가율이 25%인 것도 제가 보기에 거의 이례적인 평가예요. 그 다음에 정권교체와 유지가 60대 33.4, 27%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도마도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밤에 제가 말씀드린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친여 매체거든요. 여기에서 이 야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홍준표가 27.3, 윤석열이 26.9, 유승민 15.7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만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입니다. 48.1대 홍준표가 36.7, 그래서 12%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도마도뉴스 여기에서 오늘 지금 보면 19%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윤석열 총장이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번 경선 결과는 윤석열 총장 쪽으로 추가 상당히 기울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일반 여론조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폭이 커지면 이 민심에서의 편차가 커질 수 있겠지만은 민심에서의 표차가 불과 한 자리 숫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민심이 뒤집어질 확률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뉴스 한 두어 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검찰이 말이죠, 이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하고 과거에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이익금을 갖다가, 즉 배당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화 녹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냥 2015년도에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2015년도 6월에 곽상도와 김 씨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만배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추징 보전 청구, 이미 이제 중앙지법에서 추징 보전 친구 아들에 대한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러한 통화를 근거로 해서 이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 이 위로금 명목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뇌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곽 의원 측은요, 2015년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대장동 사업 인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게 어떻게 이익금을 이렇게 무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무관한 업무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금 나눠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거, 이거는 억지로 잡아 넣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김만배 변호인도요, 이건 사실 무근이고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부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이러한 이 검찰 측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거 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요, 검찰 내부 분위기,
이재명과 고리를 끊기 위해서 유동규 배임을 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검사들 사이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유동규 최종적인 이 공소장에서 뺐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검사들은 역시 촉이 딱 맞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재명이는 중앙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중앙대 법대 출신들 중에 뭐 출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법조계에 많지 작잖아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대 법대 후배가 누구냐면요. 신성식 수원지검장이에요. 근데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뭘 지금 다루고 있느냐? 이재명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핑퐁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중앙대 후배이기도 하지만 특히 전화비 대납 의혹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전화비 대납 의혹은 플러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고 뭉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깔고 뭉갠다. 그러다가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선이 되면 신성식이는 검찰 총장으로 간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예. 특히 처음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럴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면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도 신성식이가 이러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검찰 내부 동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은 증거나 법리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해서 이 애완견다운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과거 정권의 이 검사들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적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의 구독을 꼭 권유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